오늘은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하는 경우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하는 두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상속재산 분할과 유류분은 모두 상속이 일어나야 드디어 발생하는 소송입니다. 그러면 언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하고 언제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하는지, 그걸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지금 동영상을 찍는 중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듣다 보면 또 이 뒤에 듣다 보면 앞에 거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것이 피상속인의 돌아가신 분의 전체 재산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이제 증여, 요 부분이 생전에 돌아가신 분이 증여한 부분이고, 이것이 증여하지 않아서 그대로 상속으로 남아있는 재산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이게 증여가 되고, 이것이 상속으로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대가 되겠죠. 이것이 증여가 되고 이것이 상속으로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경우는 상속재산 분할로 가셔야 됩니다. 상속재산 분할이 용어가 너무 기니까 앞으로는 상재분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여와 상속이 거의 비슷한 비율이면 이때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소송을 합니다. 두 번째, 상속이 많다, 증여보다 훨씬 많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합니다. 그런데 증여가 훨씬 많다, 거의 대부분을 증여를 해서 상속으로 남은 재산이 별로 없다, 이건 이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언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하느냐 하는 건 상속재산이 거의 없을 때, 아예 없거나 거의 없을 때, 이때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그 이외에는 상속재산 분할 하시는 게 이득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류분은 그 자체가 상속분의 2분의 1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상속분을 기준으로 찾아봅니다. 이거는 상속분의 절반이기 때문에 2배의 차이가 나서 상속재산이 많다면 상속재산 분할로 가는 게 훨씬 이득이 됩니다. 나중에 지금 구체적으로 하나씩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해드리면 그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높으시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부 직원들을 제가 가르쳐서 보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결론만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그렇게 결론만 알려달라는 직원들도 있고, 그런데 결론만 알면 딱 그거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이 상속사건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결론만 알아가지고는 그 실무에서 적용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루하시더라도 쭉 강의를 풀어나가는 거에 대해서 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한 번을 강의를 듣더라도 이해를 못 하실 수가 있어요. 용어도 생소하고 법률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반복해서 들으면 나중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쉽게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예, 이해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유류분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청구하는 건 유류분이 아니고 유류분의 부족분을 청구하는 겁니다. 예. 뭐가 틀리냐? 계산을 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피상속의 생전에 중요한 재산이 있죠. 더하기 유언으로 넘겨준 재산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상속 재산을 합칩니다. 그리고 채무가 있다면 채무를 뺍니다. 이 재산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값이 기초재산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피상속의 생전에 갖고 있던 모든 재산입니다. 증여한 재산, 유증한 재산, 상속 재산, 그리고 세무 빼면 피상속인 생전에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다가 유류분 비율을 곱합니다. 유류분 비율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 되겠죠.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물론 뭐 형제나 이런 경우는 3분의 1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뭐 자녀나 이렇게 되니까 2분의 1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그러니까 이 기초재산에다가 유류분 비율을 곱하게 나온 게 유류분입니다. 이게 원래 내가 받았어야 될 유류분입니다. 이 유류분을 다 청구하는 건 아닙니다. 뭘 청구하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십니다. 자녀가 아들 있고 딸이 있습니다. 아버님의 재산이 10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기억하기 쉽게요. 근데 아들한테 아버님이 얼마를 줬냐면 8억을 줬습니다. 증여죠, 증여. 상속으로 남은 게 딸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고 2억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계산식이 증여 8억 더하기 유언은 없죠. 더하기 상속 2억 더하기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채무 0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합계는 8020 해서 10억이 되겠죠. 곱하기 원래 아들과 딸은 상속이 2명이기 때문에 2분의 1입니다. 법정 상속분이. 근데 유류분은 2분의 1의 절반이기 때문에 4분의 1이 되겠죠. 10억의 4분의 1은 2억 5천입니다. 요게 유류분이죠. 요게 유류분이 되는 겁니다. 유류분은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증여재산에 상속재산, 유증, 채무 다 더해가지고 유류분 상속 비율을 곱하면 유류분이 나옵니다. 유류분 이제 어떻게 구하는지는 아셨고, 그러면 얼마를 청구하느냐? 자, 유류분이 아니죠. 보시게 기초재산 곱하기 유류분 비율이라고 했죠. 유류분 비율. 여기까지가 유류분입니다. 요거에다가 빼기 내가 받은 증여가 있다면 그것도 빼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당 상속이라고 표현합니다.
해당 상속인의 증여, 저증여 받은 게 있으면 그것을 빼주고, 유증을 받은 게 있다면 역시 빼줍니다. 그리고 또 뭘 빼냐면 순상속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요거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입니다. 예.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요게 우리가 청구하는 의혹은 네, 부족분이 됩니다. 아까 같은 경우 네, 그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자녀가 둘 있는데 예, 8억 주고 여기 영원이고 해서 상속이 2억 남는 경우 예.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자 보시면 요게 자 그 기존세는 유흥비율은 2.5억이죠. 예, 아까 보셨을 겁니다. 10억에다가 유흥비율 4분의 1 곱하니까 예, 2억 5천이 나옵니다. 딸 입장에서는 예, 받은 게 없죠. 영원입니다. 순상속분인데 요게 문제입니다. 순상속분은 이게 원래는 2억이 남았으면 법정상속분이 2분의 1이니까 네, 1억씩 받아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것은 뭐냐면 이게 민법 1008조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민법 1008조 규정이 반영이 됩니다. 구체적 상속분이라고 부르는데 생전에 증여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상속에 그 증여를 받은 만큼을 공제하고 그래도 남은 게 있으면 그 남은 금액만 갖고 상속에 참여한다 이 뜻입니다. 만약에 자기의 상속분보다 많이 증여를 받았으면 상속에 아예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참여를 그것이 물론 형식적으로 참여를 한다는 게 아니고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순상속분은 어떻게 해석되냐면 네.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죠. 어머니 돌아가셨고 10억 있습니다. 아들 있고 딸이 있었죠. 원래 이거는 아들한테 5억 딸한테 5억 이렇게 나눠줘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8억을 받았습니다. 영원이죠. 증여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2억이 남게 됩니다. 2억. 요거는 요거 2억이 남게 됩니다. 이게 상속재산입니다. 그러면 아들은 원래 5억의 상속분을 갖고 있는데 8억을 받았으니까 마이너스 3억이 돼버립니다. 딸은 5억을 받는데 한 푼도 못 받았으니까 그대로 5억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들은 이미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해서 받았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2억은 딸이 전부 다 취득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구체적 상속분이라고 부릅니다. 이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서 유류분을 청구하느냐 아니면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사실 유류분 부족분에 의해서 결정나는 게 아니고 이거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이것 때문에 유류분 부족분이 이제 결정이 더 되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아까 기초재산 이 8억입니다. 10억이죠. 10억 곱하기 유류분은 4분의 1입니다. 그래서 유류분은 2.5억입니다. 그런데 증여받은 건 없어요. 증여나 유증 받은 거 없습니다. 딸은 상속으로 받은 거 얼마냐? 2억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8억을 받았다 하더라도 상속이 2억 남았는데 이 2억을 딸이 모두 갖고 오거든요. 빼면 그렇죠. 빼면 원래는 2억 5천 했는데
자기 유류분은 증여용 상속 2억 마이너스, 그래서 빼면 2억 5천에서 2억을 빼면 2억이 5천만이 남죠. 0.5억이 남습니다. 이게 바로 유류분 부족분입니다. 이 금액을 청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아까 그림으로 보이신 것 중에서 여기 있죠? 요만큼이 상속을 하는 겁니다. 요게 증여. 증여가 8이고 요게 2죠. 이런 경우는 이제 유류분 부족분이니까 부족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류분 청구를 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런데 유류분이 2억 5천인데 아버지가 얼마나 주셨냐면 7억을 증여를 하고 3억이 상속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2억 5천 마이너스 다른 증여가 없죠. 증여 없습니다. 자, 순상속분 3억입니다. 자, 계산은 어떻게 되죠? 2억 5천에다가 0 빼고 3억을 빼면 마이너스 5천이 됩니다. 0.5억이 됩니다. 5천이 되죠. 마이너스 값이 나옵니다. 다른 뭐냐면 유류분이 2억 5천인데 실제로 증여를 받지 못했지만 상속을 통해서 3억을 받았기 때문에 유류분 이상을 받은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요게 증여입니다. 요게 상속이죠. 요게 상속입니다. 요게 증여죠. 증여를 많이 했지만 그래도 상속도 어중간하게 남았을 때 이때는 유류분 반환 청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합쳤을 때 전체 재산에서 4분의 1 이상이 상속으로 남아있다면 그때는 유류분 반환 청구해도 안 됩니다. 그때는 상속재산분할 이거를 다 갖기 위해서는 상계분할을 해야 되죠. 이해되세요? 이렇게 너무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유류분 부족분은 상속분의 순상속분에서 결정이 됩니다. 물론 이게 아니고 만약에 여기서 아버님이 7억에 3억이 있는데 아들한테 7억을 주고 딸한테 1억을 줬다. 1억 증여했습니다. 그럼 2억 남죠? 이 2억도 딸이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들은 법정 상속분에 해당하는 5억을 초과해서 가져갔기 때문에 딸은 1억밖에 안 받았잖아요. 여전히 4억이 남아있거든요. 5억에서 1억 받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3억은, 이 남은 2억은 딸이 전부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딸은 증여해서 1억, 상속에서 2억. 그래서 총 3억을 가져가게 됩니다. 여전히 그래도 이거는 높죠. 그래서 유류분 반환 청구세는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어렵게 말씀드리진 않았고, 간략하게 좀 쉽게 쟁점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자주 올리고 싶었지만 제가 워낙 바쁘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오래간만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 그때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해야 될지 아니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참, 이 얘기를 드려야 되겠네요. 아까 같이 8억을 증여하고 2억이 상속으로 남았습니다. 이게 증여죠. 이거를 다 갚기 위해서는
상제 분할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다고 이걸 주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해야만이 이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원래는 법정 지분이 2분의 1씩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바꾸는 거는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협의 분할입니다. 협의해서 그래 네가 이거 다 가져라. 이게 협의 분할입니다. 두 번째는 유언입니다. 유언. 네. 유언으로 아버님이 남은 재산은 딸이 다 갖는다. 이렇게 유언을 남겼으면 딸이 갖습니다. 마지막이 법원에 의한 분할입니다. 법원에다가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서를 넣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억을 다 가지려면 법원 분할이나 협의 분할이나 유언을 해야 되는데 유언은 없죠. 협의 분할을 해야 됩니다. 협의 분할은 반드시 아들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안 해줄 공산이 많습니다. 실제로 상속재산 분할에 많은 경우가 많이 받은 아들이 더 받기 위해서 욕심을 부려서 많이 들어옵니다. 이게 그런 상태에서 딸이 전부 다 갖게 협의 분할 잘 안 해줍니다. 해주면 좋고요. 그런데 자 2억을 받아도 내가 협의 분할을 하든 그럼 안 해주기 때문에 법원 분할을 해야 되는데 소송하면 되겠죠. 소송이죠. 그래도 0.5억 5천만 원의 유류분 부족분이 생기죠. 이거는 유류분 소송을 해야 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소송을 두 개를 해야 되느냐? 저희는 사실 이걸 권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의 소송으로 이 두 개를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순상속분을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상속분을 계산합니다. 순상속분을 계산하면 딸이 2억을 다 갖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죠. 이게 나와야 유류분 부족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이 다 끝나면 종결 확정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5천만 원을 받아오겠죠. 남은 이제 2억은 여전히 돌아가신 망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딸이 가져오는 절차가 필요하죠. 그때 아들한테 도장 찍어줘라. 싫으면 나 이리로 간다. 법원에. 법원 가면 아들은 무조건 패소입니다. 이건 거의 다. 왜냐면 여기서 이미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사유가 없는 거의 패소입니다. 이거. 아들이 도장을 찍어주게 됩니다. 만약에 안 찍어주면 그때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유류분은 1년 안에 하게 돼 있죠. 1년이라는 시효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제분할은 시효가 없습니다. 100년이 지나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이렇게 상속재산과 상속재산을 다 받고도 유류분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때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하시고 그 다음에 1심이 끝난 다음에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할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그 동영상 강의를 하면서 미리 뭐죠? 그거 녹화 연습을 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날 주제를 갖고 바로 그 자리에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버벅대는 게 있고 깜빡깜빡 까먹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최대한 일반인분들이 법률을 전문으로 하지 않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본인한테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 좀 이해하기 쉽도록 간략하게 추려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실에 근무하시더라도 상속을 많이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예전에는 그 법무법인 세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대표 변호사님을 모시고 그때 이제 구성원 변호사님이셨는데
그때 한 5년 근무하다가 저희가 이제 상속만 전문으로 했습니다. 지금 법무법인을 새로 설립해서 상속 전문 법무법인을 설립을 해서 지금 이제 이번 달 말이면 제가 상속 사건만 다룬 지가 만 10년이 됩니다. 그래서 뭐 허접하지만 일반 분들을 위해서 책도 하나 쓴 게 있고, 유르번의 정석이라고 책도 하나 쓴 것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이게 아직 유럽하고 상속 쪽을 그렇게 잘하는 전문가분들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오시면 항상 저희한테 오지 마시고 인터넷으로 세 군데 법률사무소를 지정을 하셔서 30만원 손해본다고 생각하시고 상담 받아보셔라. 그러면 어디다가 의뢰를 해야 될지를 저절로 알게 되신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뭐 그것이 저희가 자신이 있기 때문에 드린 말도 있지만, 고객분들도 그냥 이 광고만 믿고 가시는 것보다는 실제로 부딪혀서 어떤 법률사무소에서 자신을 가장 잘 대변해 줄 수 있는지, 자신한테 어떤 이득을 안겨줄 수 있는지 좀 정확하게 선택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제가 그런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호사는 아니고 담당 사무장입니다. 사무장이라고 해서 브로커는 아니고 지금도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24시간 타자만 들고 있습니다. 원래 사담으로 제가 27살 때, 지금은 서울보증법이죠. 거기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를 했다가 IMF 때 직장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그만두고, 그 다음에 이제 환불 화장품 거기 가서 만 8년을 법무팀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그것도 답답해서 중개사 자격증을 인터넷 강의 듣고 중개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아시는 분이 소개시켜주는 사람 믿고 신규 유통을 들어갔다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1년 반 만에 그 당시 또 3억 5천을 딱 까먹고, 그리고 이제 여기를 오게 됐죠. 그때 47살 때 여기 왔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57인데 열심히 했죠. 그래서 오로지 이 상속만 전문으로 했고, 지금은 뭐 아직도 많이 모르는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는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시작하게 됐고,